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금 사주 공부를 좀 하시는 우리 김 선생님 친구분 거를 좀 할 건데, 사주를 배우신 지 지금 한 6개월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재밌을 텐데, 이제 이 사주 경험을 좀 한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라든가 뭐 친척 뭐 여러 하여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주를 가능하면 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뽑아서 이렇게 보시면 그게 굉장히 빨라져.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사주를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오늘 가져오셔가지고 이 사주는 이 관사론잡으로 돼 있는데 참 친구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 거라든가 그동안 이제 지켜본 걸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걸 한번 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푸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빨라져요. 이론적인 것만 매일 듣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지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니까 또 다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잘 아는 그동안 나랑 같이 커있던 친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생들 혹은 뭐 주위의 사람들 친한 주위의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 것 사주를 알고 그걸 한번 풀어보면은 이 사주 공부가 훨씬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빠르니까 공부가 잘 돼.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친구 사주를 이제 잘 가져오셨는데 요 사주는 조금 공부할 게 많아. 공부할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부하신 어떤 그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구 걸 이제 푸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까 그렇게 이게 어떤 이 성격이라든가 어떤 성향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군데로만 딱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테니까 그 옆에 친구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 일단 사주를 한번 보면요. 갑인년, 을해월, 기묘일, 갑자시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주 이 8글자를 처음에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은 없는 글자하고 많은 글자만 보시면 일단 편해. 접근하기가. 그럼 여기서 많은 글자가 뭐죠? 많은 글자가 목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목이로 되어 있다. 목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치우쳐 있죠. 그럼 없는 글자는 여기서 보시면 자 화가 없죠. 여기 원국에는 여기서 기토 입장에서 화는 뭐죠?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없어 사주에. 또 하나는 이 금이니까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이 없다는 건 이런 경우는 그냥 단편적으로 우선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자 입장에서 식신상관은 자식으로 보통 보죠. 근데 자식이라는 기운이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좀 없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핸디캡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주에서는. 사주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춰져 있는 거. 네. 그런 경우가 사주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주다 우리가 뭐 좋은 사주다 그런 건 뭐냐면 이게 균형이 맞아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주는 되게 어떤 살면서 굴곡을 느끼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 평탄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굴곡이 심한 거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친구를 느껴보셨겠지만 그동안 이 기토이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습하고 기토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다정다감할 수 있어요. 습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한난조습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육친을 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신이 어떻다, 뭐 관이 어떻다 이런 거 이전에 이 한난조습을 먼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 이 특징은 뭐냐면 한하고 조하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 한하고 조하다는 거는 사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좀 50인데 친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보실 때 친구의 표정이 어때요? 본인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죠? 맞죠? 그 왜 그러냐면 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하고 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부들한테 이해하기 편한 건 뭐냐면 음식을 보관할 때 상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냉동시키는 거, 얼려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음식을 보관하기 잘 부패될 수가 없죠. 조한 상태. 우리가 명태 같은 거 이렇게 말려놓은 상태를 보면 어떻게? 그게 부패된다든지 그런 건 없죠. 얼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난한 경우하고 습한 경우가 음식이 금방 쉬잖아. 우리가 한여름에 보면 음식 빨리 쉬죠. 그러니까 자꾸 저녁에 한번 데쳐놓은 거 깜빡 잊어보면 아침에 먹으려고 하면 벌써 쉬었어. 그게 왜냐면 난하고 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는 한하고 조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섞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까칠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친구가 많지 않아. 그 두세 명 정도. 꼭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 이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누구 소개받고 여러 사람 만나서 또 인사하고 그럴 때는 그게 오래 가지 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친해지질 않는다는 거 잘. 그런데 이 난하고 습한 경우는요. 처음에 이렇게 미팅할 때도 처음 만나가지고 불과 한 30분만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친해져 버려. 그런데 이렇게 한하고 조한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은 이 사주 우리 김 선생님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 관사론잡인데 이 관사론잡이라는 건 기토 입장에서 이제 이 목이잖아요. 목이 관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사론잡 얘기할 때는 이 천간에 정관과 편관이 떠 있어야 돼. 그 여긴 잘 떠 있죠. 요건 편관이고, 요건 정관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사론잡 구조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봤을 때 관사론잡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이 굉장히 여자인 경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이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예쁘게 태어난 사람, 미인이라는 거 한마디로. 이 남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미인이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 여자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남자들이 주위에 많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잖아.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예쁘잖아. 질투가 난다고?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사론잡의 어떤 기본적인 틀인데, 그러니까 이제 관사론잡이 있다 하면 이 일간이 어느 정도 적당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필 수도 있고 또 음란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이게 사람들이 되게 꺼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관사론잡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관사론잡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본인이 드러낼 수가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한하고 조한 경우 때문에 남편하고의 부부관계지만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어떤 유전관계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까칠해. 부부 사이도.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이 기토가 이 극신약사죠. 극신약사죠. 물론 여기 뭐 요때는 좀 좋았는데 이때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왔냐면은 지금도 이 사주에 보면은 나와 같은 터가 없죠. 그 다음에
토를 생겨주는 화가 없잖아. 인성이. 그 신약사들은요. 남자가 아무리 많고 남자 하나 여기 이제 각기 합의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많아도 내 눈에는 내가 어떻게 돼? 어떤 남자의 어떤 유혹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내가 워낙 신약한 경우니까 내 하나 있는 이 남편도 내가 힘든 경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사론접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우리가 보통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또 뭐 바람필 수도 있다, 또 이혼할 수도 있다, 뭐 음란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보통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런 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남자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다 극하는 현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또 왜냐면 이게 지금 몸이 쇠약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면역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 자묘 형살이 있으면 수술수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경우는. 여러 조건으로. 운전 사고 다니시죠? 친구분이. 사고 난 적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합을 보면은 여기 갑기 합이 되어 있고 묘미 이렇게 삼합 단합이죠. 미가 오면은 요렇게 왔을 때는 이제 삼합이 되죠. 해묘미가. 39대원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인해한목 지지에 육합중에 또 하나가 걸려있죠. 요런 경우는 요게 이제 처음에도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토가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요렇게 합이 많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착각할 수 있어.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많은 이 남자들이 나한테 와서 접근할 때도 내가 다정다감하게 얘기해 주니까 상대편 남자들이 본인을 더 좋아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다정다감한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걸로 물러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편이 여기 많은 이런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왜? 내가 누굴 보든지 간에 다정다감하게 사람한테 대하니까 여기 합이 많다는 이제 그런 특징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몸이 극신약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 관사론점이라는 게 무조건 성간에 정관과 편관이 있으면 관사론점 이렇게 해서 해석하지 말고 이 일간이 관사론점 상황에서 내가 이 주인공이 남자를 다 이렇게 뭐랄까 신앙 흔한 말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면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중에는 이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이 남자도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일찍 결혼했으면 이쪽이 이게 정관이니까 이 남편인데 이게 상황으로 봐서는 젊었을 때 그냥 친구라고 보이고 이렇게 보여. 붙어 있으니까. 요게 지금 정관 남편으로 보이는데 여기 있는 편관 또 정관 있고 정관 있고 여기 또 편관 있잖아. 그럼 이게 일간을 아래 바로 깔고 앉아 있는 게 편관이고 바로 옆에가 또 편관이죠. 이런 경우는 이 에너지가 조금만 강해지면요, 이 편관이 우리가 보통 애인이라고 그러잖아. 이 정관은 옆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관사론잡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일간이 그 현재 상황을 내가 그걸 좀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 자, 그런데 이제 운을 보면은 이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30년 동안 금이 온다는 건 기토가 지금도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이러다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기진맥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젊었을 38세 때까지. 그렇게 결혼해서도 아마 굉장히 살을 찔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 기토에서 토생금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딸리니까 아플 수 있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임신해서 자식을 혹시 낳았다 하더라도 이 자식 한두 명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저 49대운이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화가 와서 이게 인성이 오니까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금이 왔죠, 경금이. 이때는 나한테 또 같은 습한 토고, 요거 습한 금이기 때문에, 이 습한 에너지가 이런 완전히 빨려 들어간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이 49대운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 자체가 에너지 워낙 약하니까. 그 사주 구조가 보통 이 대운에서 전반전에 안 좋으면 후반전에 좋고, 전반전에 좋으면 후반전에 안 좋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이때 힘들었죠. 내 에너지가 완전히 빨려 들어가니까. 이때는 인성이 왔다 하더라도 이 천간에서 보면 이 금이 많이 또 지배하죠. 이러니까 또 이렇게 크게 인성, 나를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식신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정말 이게 지금 69세부터니까 이때는 지금도 목이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목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학습지 그거 하신다고 그랬죠? 친구분이.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라든가 적성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은 많은 오행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떤 그것을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고, 혹은 그것이 이제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 적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주에서 이 재관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재관이 재나 관이 어떤 오행이 붙어 있는지 한번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재는 여기 지금 수지요, 하나. 여기 수. 수가 2개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이제 발달되어 있죠. 관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요 관에서 목이 발달되어 있죠. 그럼 이 발달된 요걸 우리가 직업으로 삼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 개념도 되고 명예 개념도 되고 본인이 금기를 받을 수 있는 이 목에 대해서 목이 나타나는 일부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맞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은. 근데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딸린다는 거죠. 왜? 식신상관이 약하다 보니까. 식신상관이 지금 이 자체를 어느 정도는 이때보다 남아야 되는 때는 너무 이 금기운이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니까 이걸 내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식신이 내가 도와줘도 내 자체가 기본적으로 워낙 약하니까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힘들었을 거예요. 이 친구는 건강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넓은 의미에서 직업은 교육과 관련된 쪽 이러면 좋다는 거예요. 예를 직장 들어가더라도 직장에서 뭐 어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교육할 수 있는 총무부 산하에 어떤 교육할 수 있는 담당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입사원 들어오면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거, 또 그런 거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 쪽에 넓은 의미에서. 지금은 어차피 학습지 교사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목을.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 관에 속해 있는 이 지금 나무 이 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을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 목이 지금 교육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직업을 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실 때 부부 사이도 굉장히 힘든다고 그러셨죠. 왜냐면 그게 본인이 싫어하고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약한 사주다 보니까 모든 게 본인한테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서로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 뭐 싫어하는 표정이나 아니면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항상 옆에 친구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온 친구니까 이제 가정 분위기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 항상 어떻게 돼?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하고 친구들 와서 이렇게 밥 한 끼 같이 이렇게 차려가지고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나면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느낌이 딱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토 자체가 나와 똑같은 비교급제도 없고 그다음 나를 생각할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도 여기 자체에서 이 금이 이렇게 많이 또 지배가 되면 또 이 도와준 거에 어떻게 돼요? 이 양적인 기운이 많이 또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보충은 안 돼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사론잡 오늘 이 시간 이제 공부하는 게 관사론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론잡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해. 혼잡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설명하면 이 편관을 애인이라고 하잖아. 이 정관을 남편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이 여기 이제 이게 또 음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또 침착해. 양적인 성향보다는 여자가 음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정말 다소곳하고 정적이고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활개치고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인을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 내조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밖에 나가서 이 평관 만나서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관사람잡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 이 주인공의 어떤 한 행동 이런 거는요 전혀 예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관사론잡은 남편 있고 애를 요새 흔한 말로 뭐 애인 없는 주부가 없다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들 이렇게 많이 와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론잡의 피해 어떤 그런 게 작용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구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이제 보셨으니까 그걸 느끼시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이 관사론잡이라도 이렇게 에너지가 일간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관사론잡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스캔들 이런 게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자, 이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